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 조건, 논리 관한 문제 6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제가 같은 유형끼리는 좀 묶어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한 번에 좀 많은 문제를 풀게 되었어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번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조건과 논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일단 주어진 조건대로만 도식화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추론을 하시거나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써놓는 것보다는 일단은 주어진 조건만 써놓고 반드시 옳은 것은 혹은 참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해진 걸 먼저 써놓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A에서 H 8명이 원탁에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다. 다음 조건에 따라 앉았을 때 F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자, F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앉았는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조건에 대해서 쓰는 게 우선입니다. 8명이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고 치고 A는 12시 방향에 앉아 있어요. A의 오른쪽 두 번째에는 E가 앉아 있습니다. B는 F 왼쪽에 앉아 있는데 B가 어딘지 모르죠. E와 B 사이에는 D가 앉아있다. 여기는 A가 있으니까 E와 B 사이에는 D가 앉아있고요. 그러면은 B는 F의 왼쪽에 앉아있다. 그럼 F는 여기고 우리가 구하려는 건 여기네요. 그럼 여기까지 했죠? D와 C는 마주보고 있다. A와 E 사이에는 H가 있다. 그럼 정답은 바로 5번. 여기서 주어진 대로 쭉 써 내려가시면은 바로 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그림을 그리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가 3일간 열리는 박람회에 참석을 했는데 회의는 매일 1, 2, 3 주제를 대해서 3회씩 총 9번의 강연이 있다. 그러면은 1, 2, 3이 있고 주제도 1, 2, 3이 있다. 그랬을 때 참석 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문제인데요. 세 사람은 각각 2개의 회의를 참석을 했고 참석한 2개 회의는 모두 열린 요일과 주제가 모두 달랐대요. 같은 곳에 간 적이 없다는 거네요. A와 B는 주제 1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A와 B를 어떻게 표시하면 A와 B는 주제 1에 참석하지 않았다. 자, 시험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할 텐데 요걸 조금 제가 좀 크게 써드릴게요. 시험장에서 간단하게 나만 알아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만 설명을 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조금 나름 어떤 규칙을 갖고 한번 좀 그려놨습니다. 이게 A, B, C가 이렇게 있고 저는 여기다가 3가지를 이렇게 체크할 겁니다. A와 B는 주제 1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A와 B는 주제 1에 1, 2, 3 1차에 모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A는 둘째 날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에도 A는 둘 다 참석을 안 했고요. C는 주제 3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주제 3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첫날에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 근데 동시에 참석한 회의는 없다. 그러면은 이 첫날에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C밖에 못 들어가네요. C가 여기 들어가겠고요. 그러니까 C는 첫째 날 주제 1회의에 참석을 했다. 맞고요. A와 B는 그러면은 2, 3을 둘이 나눠서 가지겠죠. 나눠서 가지는데 더 이상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린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C가 이 주제 1의 첫째 날에 참석했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열린 요일과 주제가 모두 다른 회의에 세 사람이 각각 참석을 했고 세 사람이 동시에 참석한 회의는 없었고 첫째 날에 모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여긴 C밖에 올 수가 없네요. 그래서 확실한 건 이거밖에 없고, 여기서 고르면은 A는 첫째 날 주제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B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날 회의에 참석한 사람 2명이다. 모르죠. 만약에 B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A, B, C, 여기도 C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일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C가 첫째 날 주제 1에 참석을 했다. 요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론은 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써놓고 바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5개 책장의 도서를 분류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조건에 따라 보관을 할 때 발생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이것도 써가면서 해야겠죠. 제가 여기 빈 칸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는 인문, 과학, 사회, 어학, 학습, 원서 총 6개의 분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최대 2개의 분야만 이렇게 같이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인문 도서, 인문은 과학과 학습지 분야와 같은 책장에 보관할 수가 없다. 과학은 반드시 오른쪽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그러면은 1, 2, 3, 4, 5로 했을 때 과학은 요 둘 중에 하나가 와야겠고요. 어학 분야는 다른 분야와 같이 보관할 수 없다. 어학은 혼자만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학은 바로 어학이 보관되고 있는 책장 바로 왼쪽 책장은 비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2번 아니면 3번으로 가야겠네요. 4번일 수도 있겠네요. 4번인데 여기가 비어 있는 걸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어학, 얘는 혼자, 여기 비어 있는 거니까 비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 체크를 했고, 사회 분야는 다른 도서와 함께 보관해야 됩니다. 사회는 뭔지 모르지만 다른 거랑 같이 보관을 해야 되고요. 과학을 보관하는 책장 바로 옆에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은 과, 사,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요걸 조금 이렇게 하는데, 어학은 혼자만 해야 되고, 사회는 같이 해야 되고, 과학은 같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인문은 안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총 6개 분야인데 지금 3개만 있고 4개까지만 정해져 있고, 지금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어학 옆에는 하나가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책장이 4개 있고 사, 과만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만 비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발생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어학은 자기밖에 못 있잖아요. 그럼 어학을 먼저 볼게요. 뭐부터 봐야 될지는 좀 복잡하니까. 어학과 원서는 다른 분야의 도서와 하나의 책장에 보관되지 않는다. 어학과 원서가 만약 여기 들어간다면 어학과 원서는 다른 분야와 보관하지 않죠. 여기 원서가 들어가고 여기 아니면 인문은 과학이라 안 되니까 여기가 인문, 학습지 들어가면은 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학과 학습지는 다른 분야,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가 만약 학습지가 들어가면 똑같이 원서가 들어가면 되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어학으로는 다 체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보관되지 않는다. 보관되지 않는 게 약간 경우의 수가 적으니까 인문과 과학은 다른 도서와 하나의 책장에 보관되지. 인문과 과학이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럼 과학이 여기 있고 인문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 2, 3, 4, 5 한 분야를 넣을 데가 없죠. 왜냐면 어학이 혼자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학은 무조건 하나를 주고 나머지 5명이 총 3칸을 나눠 가지려면은 둘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인문과 과학이 하나씩 먹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어학이 이미 하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과 인문은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 하나 더 가야 되는데 두 분야밖에 같이 보관이 안 되니까, 이것도 이 특성을 가지고 이 조건을 활용한 보기였네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A에서 F가 1, 2, 3 교육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교육에 참석을 했다. 6명이 참석한 교육에 대해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반드시 참이 아닌 것을 골라라. 각 교육마다 3명의 1, 2, 3을 써주고요. 각 교육마다 3명의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3명이 참석을 했겠죠.
모든 교육에 참석한 직원은 한 명뿐이고 A와 B는 함께 교육을 듣지 않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일단 C는 교육 2에 참석을 했고 E는 교육 1에 참석을 했다. 이 맨 마지막 게 약간 좀 좋은 내용이네요. 우리 구체적이고, E가 참석한 교육에 D도 참석을 했다. D도 참석을 했고요. A와 B는 함께 참석한 교육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빈칸 3칸인데 A, B, C. 근데 같이 A랑 B가 들어가든지 B가 A, 뭐 B가 A, A, B 이런 식으로 같이 가면 안 되고, C와 D도 함께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D는 여기 못 오고 D가 가려면 여기 가야겠죠. 모든 교육에 참석한 직원은 한 명뿐이다. 그럼 A가 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 가든지 A, B, B 이런 식으로. 그런데 A가 모든 교육에 참석을 하면은 B도 같이 하나는 꼭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는 모두 참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B도 아니고요. C도 아니고 D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함께 참석한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E와 F가 있는데, E가 참석하면 D도 참석을 해야 돼요. 근데 D는 안 되기 때문에 E도 아니겠네요. 그러면은 F만 이런 식으로 다 참석을 해야겠어요. 그래야지 조건에 맞고, F가 참석한 이 와중에 A, B 혹은 B, A 뭐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것까진 모르겠고, 조건은 여기 나와 있고 반드시 참이 아닌 것은, 자 이제 골라보겠습니다. A는 한 개 교육에만 참석을 했다. A가 A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가 B 하면 A, B가 안 되기 때문에 A는 무조건 B와 반대로 하나만 참석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B도 하나만 참석을 하고요. E가 가면은 D가 가야겠죠. 그러면은 A, B가 한 자리 갖고 다퉈야 되는데 모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빈자리 한 칸밖에 없어서 E도 하나밖에 못 듣겠습니다. B와 C는 함께 참석한 게 있다. 여기 B가 들어가고 C가 하면은 참석한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가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면 참석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D와 F가 함께 참석한 교육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참이 아닌 거, 아닐 수도 있는 것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써놓고 A, B, B, A는 우리가 넣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반드시 참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해진 거를 제외하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5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5번째 문제입니다. 5명이 각각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 대화가 다음 조건과 같을 때 반드시 거짓인 것은, 반드시 참이 아닌 것은과 좀 문제가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주어진 조건대로 써놓고 시작하는 건 똑같습니다. 5명은 서울, 인천, 수원, 안양 4곳에 살고 있어요. 서, 인, 수, 안에 살고 있고, B와 D는 다른 동네, C, D는 3명이 서로 다른 동네, B, C, D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A, B, C, D, E가 서울에 살고요. B, C, E는 인천에 살고, 후보지예요. 후보지. B와 E는 수원에 안 사니까 A, B, C, D. 안양에는 B, D. 이렇게 살고 있겠네요. A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A, E가 아니든 C, D가 아니든 하겠네요. B와 D는 다른 동네에 산다. 둘 중에 하나가 나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경우의 수를 한번 볼게요. 이 상태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아직 조건도 여기에 안 써놨잖아요. 만약에 B가 여기 안 산다고 볼게요. B가 여기 안 살고 D가 산다. D가 살면 B는 여기 살아야 되죠.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B가 여기 살면은 그 다음 조건이 C, D는 서로 다른 동네에 살아야 되는데, C, E가 있으면은 E가 여기 살고 C, D, E가 여기 살고 C.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만 딱 요 2개밖에 안 되겠어요. 만약에 D가 안양에 살면은 더 이상 조건에 우리가 더 부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B가 여기 산다고 볼게요. B가 여기 살고요. 그러면은 D는 여기 살아야겠죠? 여기 좀 보기 흉한데 여기다 써가면서 할게요.
B가 여기 만약에 여기 살면은 D는 여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D가 살면은 C는 여기 안 사니까 C는 당연스럽게 여기 살아야 되고, 또 E도 여기 안 사니까 E도 여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A가 여기나 여기 살아야 되는데 A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게 안 맞네요. 그러면은 보기를 한번 볼게요. E는 서울에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D가 살고 여기 B가 산다고 했을 때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3번을 보면은 B가 안양에 살고 있다. 근데 이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B가 안양에 살고 있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틀린 답이에요. C는 인천에 살 수도 있고 수원에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B는 절대 안양에 살 수가 없습니다. B가 안양에 살면은 뒤에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다른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틀린 것. 그거는 3번 B가 안양에 살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박물관에선 다음 조건에 따라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념품을 제공을 하는데요. 수첩이 토요일날 제공되었다. 이것도 써가면서 해야겠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에 수첩이 제공되었다고 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일주일에 한 번만 선정될 수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어지는 날로 여기지 않는다. 수첩은 볼펜이 제공된 날의 바로 전날이나 다음 날. 바로 볼펜이 토요일보다 더 뒤에 제공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날, 그러니까 이게 좀 반대로 되어 있지만 수첩은 볼펜이 제공된 다음 날에 제공된다 해서 볼펜과 수첩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필은 색연필 샤프가 제공된 날,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공책은 지우개는 반드시 월요일. 그러면은 지우개는 월요일날 제공이 돼야 되고요. 그럼 지우개를 따라서 공책은 지우개가 제공된 날 바로 전날이나 다음 날에 제공될 수가 없으니까 공책, 또 여기도 공책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제공이 되겠네요. 그리고 연필은 색연필이나 샤프가 제공된 날 바로 다음 날 제공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색연필과 샤프가 있으면 얘가 제공되고 둘 중에 뭐가 뭔지 모르지만은 연필 이렇게 짝을 지어서 다녀야 돼요. 그럼 이 짝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공책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책은 무조건 여기고 연필이 여기고 색, 샤 여기도 색, 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써놨으면 더 이상 볼 거 없이 보기 중에 고르면 되겠죠? 볼펜은 일요일, 색연필은 목요일, 공책은 금요일, 연필은 수요일, 공책은 일요일. 맞는 것은 4번 연필은 수요일에 기념품으로 제공된다 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기호로만 표시를 해 놓으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조건에 관한 논리 문제 6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